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4%가량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8%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요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장 속에서 더 빠질 게 있나 싶다가도 정말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심을 잃지 않고 시장을 끝까지 지킨다면 또 한 번 이 반등의 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솔직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냐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너무 위축되고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 세력들이 딱 들어오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도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하락이 와버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희들이 페닉셀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받아먹겠다 밑에서 벌리고 있으면서 이 가격을 좀 올려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3만대 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 3만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선으로 보자면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오는데 이때 반등인가 싶어서 또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가면 오히려 또 내려가면서 또 세력들한테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어떤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틀에 3일 걸쳐서 또 상승장이 나온다라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빨간불이 정말 찐 반등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큰 하락 속에서 잠깐 튀어오르는 데드캣 바운스도 있다 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시장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 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연이어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증시에 비해서 비교적 비트코인은 꽤나 선방하는 하락세를 보여줬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오늘 새벽 중에 과대 낙폭을 하는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황이라 지금 일명 망치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사들인 주식을 사고 나서 이제 어플을 지우거나 아예 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단순히 이제 올라와 줄 때까지만 단순히 관망하면서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관망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치 매매라는 말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놓고 정말 이 오랜 기간 잠에 들듯이 다시 내 계좌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매매 기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한 이상 우리가 이렇게 투심을 잃지 않고 지금 시장 어떤 시장인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장의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한수님. 네. 악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 다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뭔가 새로운 뉴스가 새로운 악재가 들어온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 혹은 더 심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게 다시 변형이 돼서 어떤 식으로 발전한 내용들만 있지 그게 새로운 악재가 도래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을 또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을 했다라고 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유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몫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또 문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이 공공요금 또 치솟은 물가 상승률에 기름을 부으면서 당분간 이 물가 오름세의 지속을 좀 반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0월에 이제 4.8%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좀 나타내면서 거의 10여 년 만에 이어지는 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전부터 꾸준히 쌓아왔던 게 이제서야 터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패드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패드는 2008년부터 대차 대조표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계속 돈을 뿌렸습니다. 뿌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뿌렸었던 거죠. 근데 2008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꾸준히 뿌려왔던 거, 그다음에 한국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뿌려왔던 게 이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많이 뿌렸던 이유가 하나가 해소가 되니까 그 해소 전만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때마침 그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하락장과 더불어서 그 우연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게 뭐 필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타이밍이 맞물려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여러 개월에 여러 시간이 들겠지만 조금 잘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 버텨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이 동반 폭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뭐 악재,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라고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도 나스닥 가지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스닥이 뭐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인해서 0, A, B, C 지금 C로 가고 있는 구간이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스닥이 지금 200이 깨져서 1100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도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100이 아니죠. 11,000이 깨지고 10,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손실이 있을 만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커플링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위태롭지 않을까. 그래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금 3만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혹시 이 반등이 일어난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연속의 상승의 랠리가 이어진다라면 아마 진짜 하락이 일찍 끝났고 이제부터 다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스탠더드 푸어, 이제 S&P 500이죠.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 최근 40일간의 상관관계 지수를 0.8이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1에 가까우면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이 동일하게 간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완전히 다르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0.8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은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언제까지고 동일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떨어져야 되는 운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비트코인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전통 금융시장을 기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 암호화폐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다라면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이 구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0.8이었던 거 마이너스 0.82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독자적인 암호화폐의 노선을 좀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걸 잘 버티신 만큼 이 암호화폐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시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에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이슈까지 삼겹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와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이 깊게 좀 커플링이 되면서 동반 하락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약 20%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커플링 되어서 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것이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독자적으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투심 잃지 않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총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지금 원천적인 악재랑 가장 연관성이 짙은 비트코인의 동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비트코인 동향을 꽤나 맞췄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선상에서 4,500선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4,200선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중에 4,200선에서 약소한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지 못하고 현재 빠져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종목인데 왜 비트코인 동향을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도미너스다.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매매, 거래 내역이 거래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것이 도미넌스인데 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현재 상승장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이 시점에서는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된다. 상승장 안팎에서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꺾이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서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확실한 상승장에서 돌아야 되지 않았을 때 이 도미넌스가 꺾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비트코인의 동향을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봤고 일단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평균 매입가 미만에서 지금 거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3만 달러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저항대, 이 매물대가 많은 지지 저항대 라인으로 42,000선을 제가 설정해 드렸는데 이 42,000원 선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3만 선까지 원화 기준 3만 선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 300만 선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는 다시 4,200선을 돌아와 주려고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 이 러시아의 기념일인데 어제 푸틴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 종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종전 혹은 휴전이라도 시사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푸틴은 전쟁에 대해서 합리화만 했을 뿐인 것이지 우리가 기대했던 이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왜냐면은 애초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됐건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서도 안 되었었지만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4,200선까지도 다다랐을 때도 전쟁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가 가시화가 되고 장기전이 되면서 4,200선까지 떨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가시화되고 나서도 지금 그 이후에서는 부수적인 이득, 이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부수적인 이득을 취해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미국과 일본을 토대로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스위프트 배제와 같은 제재, 금융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 전쟁이 종전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엄청난 지금 사건인데도 지금 현재 종전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무언가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전쟁을 일궈내고 있는 만큼 무언가를 얻는 이득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면서 불과 지금 현재 3개월이 가까이 됐는데 3개월 넘었는데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갈지 장기전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악재성 이슈가 전쟁으로 인해서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이 아니다. 1대1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꽤나 많은 밀을 수출하듯이 밀에 대한 가격도가 올라가고 현재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산 수입을 하지 않은 걸 보여주면서 여러 각국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수요도에 맞지 않는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가격적인 인플레이션이 도래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언젠가는 해소가 될 부분이고 암호화폐가 현재 이러한 투자적인 관점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일 뿐인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분명히 해소될 부분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소식은 사실 호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려성에 의해서 가지고 온 이슈가 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아시는 이 빗성 거래소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솔라나의 네트워크 이슈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화 이 거래소에서 통제를 인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이 네트워크 이슈로 인해서 피해를 막아주는 좋은 양상은 맞겠으나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탈중앙화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앙화 체제를 도입한 이 거래소에 대한 이 CX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앞으로는 단순히 그냥 입출금 금지하는구나라고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필스님께서 그간의 이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지 라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4,500만 원 선이 무너진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또 이렇게 또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앤스님. 호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호재를 들고 올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가격은 안 올라가고 뭔가 이 변화가 없을까? 그 내용들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 구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베이 등등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이제 블록체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가상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3, 웹 3.0 시대죠. 시대의 핵심 기술로 이 부각되는 NFT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사업 확장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결제 서비스가 이제는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지금 최근에는 검증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고안해서 또 제공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많이들 쓰시는 인스타그램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SNS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10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좀 보유했다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보유한 NFT를 이제는 이미지 사진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찍었던 사진을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 같은 걸로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NFT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저희가 또 여기서 확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것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도 이미지 프로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또 나중에 카카오가 또 진행이 됨으로써 거기에 NFT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 영역이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를 또 여기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식으로도 방향의 전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료로 이 NFT를 올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트위터는 이전부터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했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베이도 이제는 NFT 홈페이지 NFT 뭐 마켓플레이스를 또 등록을 하고 이 여러 기업들이 이 NFT를 기반으로 일단 최소한 이 NFT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을 벌여가는 걸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멀게는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들에게 친숙한 근처에까지 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해서 좀 뭐 지금 호재잖아요. 지금 뭐 기업들의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이 꼭 계속 나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악재들이 있죠. 상하이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악재들이 있지만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 지속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이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빼도록 하고, 지금 같은 시장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고 뭐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뭐 기업이나 그 뭐 투자 펀드라고 해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돈나무 언니 있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 내려가면서 ARK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악재가 겹쳐버리면 버티질 못하는구나.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구나. 다만 이런 분들이 가지는 장점들이 뭐냐면 마이너스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이너스는 계속 쭉쭉 가지 않아요. 어느새 이게 돌아와서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걸 잘 기다리면서 버티고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똑같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걱정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다소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가계 저축이 줄어들면 고용시장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아둔 돈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임금 상승의 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임금 상승의 압력이 낮아진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구인이 더 힘들다. 일자리는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임금을 올리는데, 자, 작은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을 올려줘야 물가 상승에도 받쳐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 우리가 먹고 살려면 힘들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팬데믹 때 받은 돈 포함 이전부터 모아놨던 돈들을 조금씩 저희가 쓰면서 이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달에 뭐 만약에 쉽게 뭐 100만 원을 저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는데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해버리고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면 100만 원을 못하고 80만 원, 70만 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부족한 30만 원을 어떻게든 채워서 꼭 100만 원을 이제 뭐 저금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일을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알바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게 이제 고용시장 참여율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높아지더라도 이거를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임금 상승 압력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물류난 해소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해요. 미국 내 이제 트럭 운송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트럭 운송 지수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이제 물류난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운송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내려왔고, 그래서 물류 대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이어지는 국면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계속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조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만 동조화가 어긋날 것이고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암호화폐 시장이 더 새로운, 그리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상승 트렌드, 굳이 나스닥을 따라갈 필요 없고 각자의 상승 트렌드, 지금 나스닥이 아래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저희는 뭐 지금 가격이 저점이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독자적인 노선 트렌드를 만들어서 상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 인식을 조금 바꾸셔서 따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잘 홀드하시면 오히려 이 인식을 바꾸는데 트렌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우리가 NFT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더 사용처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으고 있습니다. 인스타뿐만 아니라 구글과 또 이베이 여러 가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NFT 쪽으로 사업을 좀 더 넓혀나가고 있다는 점 일단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호재일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또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또 요즘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짚어주셨습니다. 비트필승님의 호재도 잘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 이슈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이제 조금 가장 간단한 호재로 말씀드려보면 제닛 옐린,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일명 우리가 옐망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감독, 이제 안전감독위원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 살펴보신다면 기존의 암호화폐에 관해서 엄청나게 비관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비관적이었던 인물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망이 좋은 호재를 말했다라고 해서 단순한 호재다라고 인지하지만 마시고 현재 미국 재무장관이 저번 미국 바이든 행정 서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지,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줄여나가면서 조금 기획성은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전망을 좋게끔 말하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만큼 현재 정부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을 앞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만큼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 좋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호재다, 장기적인 호재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를 말씀드려보면 현재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인상의 폭이 50bp, 그러니까 0.5%보다 더 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9일 날 인터뷰에서 0.5% 포인트의 금리 인상 이미 충분히 공격적이다,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조치를 할 만큼 했다라고 입장을 내비쳤는데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현재 중립금리로 2% 그리고 2.5% 사이 안팎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다음에 중립금리가 도달이 된 이후부터는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은 추가로 0.5% 그리고 0.25% 금리 인상을 표할지 아니면 진행을 안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번 주 연준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0.5% 인상 결정 이후에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도 0.5%에 관해서 인상을 표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내비쳤고 그 다음에 0.75%라는 금리 인상은 배제했다라고 말을 한 상황인데 우리가 현재 제롬 파월에 관해서 좀 신뢰도가 저조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내비쳤지만 올해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저명한 전문가들이 집단이 모인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 시장을 정확히 맞춘다는 건 어렵겠지만 현재 0.75%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우리는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과대낙폭을 보이고 있는 만큼 6월분의 금리 인상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고 해석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 있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어서 세 번째를 인용해서 말씀드려보면 크립토 마켓 애널리스트가 이제 우리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당장 내일입니다. 11일 날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가격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내비쳤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아서 우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구축이 될 수 있는 만큼
기대치의 하회 정도만 된다. 상회하지 않고 하회 아니면 혹은 기대치 이상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금리 인상은 6월에 있을 금리 인상 폭은 0.5% 이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심리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호재 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가격 방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이 심리작용적인 가격적인 방어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4,200선, 아까 말씀드렸던 4,200선 이상은 매물대가 쌓여서 안착해줘야지만 이 호재를 힘입어서 다시 양방의 흐름세를 스윙적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간 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일관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이 암호화폐 리스크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였고요. 특히나 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75bp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이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감을 잠식시켜줄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물론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에 좀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은 4,200만 원 선을 좀 거래량을 함께 동반을 하면서 안착을 해줬을 때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 이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수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코인은 위믹스 코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자체는 위믹스 코인이 지금 좀 많이 하락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저점이다, 아니다라고는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슈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위믹스 3.0이 공개가 임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위믹스 3.0은 6월 15일 날 위믹스 이제 3.0 쇼케이스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내용은 이제 메인넷이랑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위믹스 3.0의 이제 중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나는 지금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메인넷이죠.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돼 있던 이 위믹스가 이제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메인넷으로 좀 업그레이드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믹스 코인이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블록체인 게임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NFT 그리고 다오 등등, 그다음 디파이 등등을 좀 추가를 하면서 게임만의 코인이 아니라 좀 글로벌적으로 좀 다양한 방면의 코인이다라는 걸 좀 핵심을 좀 내세우면서 좀 업그레이드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위믹스를 이제 네이티브 코인으로 격상을 좀 하고요. 그다음 다양한 블록체인 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기간은 좀 다음 달이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어떤 가격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5일 날 쇼케이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반등의 혹은 가격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내용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는 빗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비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물대나 뭐 지지와 저항 라인을 빗썸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믹스 현재 2,391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제가 지지 라인을 좀 그어놨어요. 이 지지 라인이 2,200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2,200원대에 딱 지지를 받고 2,200원이라고 하면 예전에 21년 10월달, 네, 작년이죠. 작년 10월달 위믹스 코인이 가졌던 가격대까지 지금 돌아왔다. 그리고 그나마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 그러면 위믹스가 현재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당장 저점이다. 이게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와줘야 한 이틀, 3일 반등이 나와주고 최소한의 다시 이 지지 라인을 혹은 저항 라인이 되는 3,300원까지 좀 뚫어줘야 위믹스가 이제 하락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은 아직도 하방이 열려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격대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3,000원대 위로까지는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 그때 방향성이 제시가 되니까 도전을 하시더라도 그때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부터 위믹스 코인 많은 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신 코인이기도 하고 매각 이슈도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어떻게 이 투자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필승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웨이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10%가 넘는 상승세,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기도 하고, 어제 사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웨이브라는 종목을 찍었었는데 마침 또 어제 하루 올라와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절대적으로 타선은 위험한 종목이면서 현재 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웨이브가 4주 넘는 기간 동안 5주 동안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큰 상승을 일으켰었습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 됐건 엄청난 강력한 건강한 상승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급진적 상승은 급진적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 본다면 제자리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다라고 저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체자가 누구인지, 가격을 일으킨 주체자는 누군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가장 이제 확률성으로 높은 건 웨이브의 팀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자신들이 디파이 섹터를 구축해 내가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USDT, 그러니까 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그 담보 대출을 받은 USDT를 거래소로 이동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웨이브를 사들여서 이러한 구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상승이 아니다. 누가 봐도 세력이 올렸을 만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걸 타셨던 분들이라면 애초에 확실한 손절가를 그으시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들어지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정해 드렸던 부분은 13,800원 그리고 22,000원 선에서 횡보세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보여줄 것이다. 현재 22,000원을 뚫을 만한 강력한 호재가 다시 새로운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만한 이 매물대를 소화해낼 만한 호재는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이상의 호재를 절대적으로 바라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시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이 박스권 안에서만 짧은 포지션 특히 비트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꼭 인지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현금을 꼭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 어제 또 빨간불을 켜냈고 비트필승님과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또 수익을 보셨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잠깐의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금 이슈로 인한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간에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이 이상의 이슈를 바라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예, 제가 오늘 공략하려고 가져온 코인은 휴먼스케이프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휴먼스케이프를 들고 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 쉽게 말해서 1월달 가격까지도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아직도 2월달, 3월달 가격까지 좀 내려와 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좀 되고 있다. 자, 이 가격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많이 안 올랐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오르는 과정 중에서 왔다 갔다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잘 쌓여 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잘 쌓여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들이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에서 좀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뚫어준다라면 밑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고 와 봤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3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또 320원대를 못 뚫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제가 뒤에 이제 피보나치를 간단히 꺼놨습니다. 피보나치를 보시면 제가 원래는 고점을 위로 잡아서 제가 고점과 저점을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끄다 보니까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조금 애매하게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많이 받을 건지 지지를 많이 받을 건지 좀 내리면서 맞춰봤는데, 지금 라인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라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은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은 460원대로 바라보고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지금이 저점이다. 276원대가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매수를 지금 당장 권유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한번 뚫어주자. 그 가격대가 언제냐면, 자, 현재 오늘 못 뚫었던 가격 있죠. 이 320원대 이상일 때 한번 매수를 좀 도전을 해보자. 다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매물대가 위에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매물대까지가 언제냐면 370원대. 네, 370원대 매물대까지가 좀 빈약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370원 위로 보시면 여기 계속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저항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7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좋은 흐름을 타서 320원을 다시 뚫어준다라면 370원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손절가는 보신 것처럼 현재 제가 저점이 276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보다 낮은 이 가격대죠. 285원대. 이것보다 높은 285원대에서 지금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서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자체는 지금 이제 오늘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다라면 좀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매수도 좀 권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속적인 이 하락장 속에서도 휴먼스케이프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20원 이상으로 간다면 37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그런 매력 있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메디블록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 시장을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어떠한 종목이든 매수하기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세 유지만 해준다, 지금 횡보만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과대 낙폭을 보인 만큼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오버나잇 할 만큼의 시장의 안정성은 있지 않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메디블록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현재 메디블록 설정드린 목표가는 59원 그리고 손절가는 38원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워낙 바닥 구간, 딱 바닥 부근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오늘 중으로 찍고 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어떠한 이제 호재 아닌 호재가 있는데 5월 10일, 그러니까 11일 기준 12시 기점으로 입출금이 금지된다라는 공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입출금이 금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도 호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비트에서 매물대 소화가 많은 종목인 만큼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인 만큼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더라도 약소한 거래대금만 터지더라도 세력들이 올리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세력의 힘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의 힘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접근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금물이지만 현재 차트적으로도 워낙 바닥 부근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거래 대금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단기적 이평선까지만 우리가 가격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현재 이제 이평선들이 역배열 나여 있는 상태인 만큼 현재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지금 아예 거래 대금을 보시더라도 하루 비중이 정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도 정말 저조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내일 중 오늘 12시 기점으로 세력이 가두리 펌핑을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워낙 용이한 종목은 맞다. 그런 관점에서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주봉 선상에서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와 주려고 하는 양상. 그리고 RSI도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걸 볼 수 있듯이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RSI 개별적인 몇 종목 빼놓고 나서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 강도 지수가 당연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종목은 거의 한두 종목 빼놓고는 없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보조 지표 역할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가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메디블록이 지금 손절가를 유지해 줄까 혹은 목표가까지 갈까 이거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동향 현재 비트코인이 4,200선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중에도 낙폭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어떠한 종목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시황을 말씀드려보면 3,750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 라는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4,200선은 기존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도 빠지면서 유지해줬던 강한 라인입니다. 매물대도 강하고 거기다가 많은 기업, 이런 기관들이 매수한 가격 시점이 거의 원화 기준으로 4,200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유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관들도 버티기 힘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다른 기관들은 물을 타면서 진행을 중에 있지만 기관들도 어찌됐건 부담이 되고 있다. 평단가보다 밑에서 시장이 놀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000선에 다시 4,100선 뚫린다라는 가정하에 그때는 어떤 알트도 들어가시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메디블록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면 충분한 이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코인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시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시황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지막 지지라인이다라고 여겨졌던 이 원화 기준으로 4,200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중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4천만 원 선까지 내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는 3,7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알트코인들도 힘쓰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손 놓고 관망하기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다시금 정비를 하면 좋을지 오후 1시 반부터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핸드폰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에 링크 틉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후에 또 수익까지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